자, 시작해볼까? 동의 확률 곱셈 정리입니다. 봐봐요. 확률의 곱셈 정리. 일단 한번 이 박스 안에를 봐봐. 지금 177페이지입니다. 177이요. 얼른 오세요. 확률의 곱셈 정리.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B가 동시에 잇따라 일어날 확률 P, A 교 B는요. PA 곱하기 PA, B바 A래요. 뭐야? 자, 우리가 P, B바 A를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이거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전체 사건 자체가 표본 공간 S가 아니라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전제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분모가요. PA였어요. A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거니까 분자로 PA 교 B가 올라가고 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어요. PA 교 B.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또는 아니 교집합이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 또는 잇따라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집합의 기호로 나타냈을 때 A와 B의 교집합이에요. 맞나요? 맞죠? 교집합이잖아.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안경을 쓴 학생과 가방을 맨 학생 같이 그럼 안경도 쓰고 가방도 맨 학생 그쵸? 교집합이 돼요.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P, A 교 B를요. 이게 곱의 법칙? 그러면은 여기에 봤더니 이전 시간에 배운 요 조건 방류를 봤더니 여기에 있는 분자가 보여. 그럼 얘네? 그럼 얘를 좌변으로 갖다 곱한 PA 곱하기 PB바 A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사실 이 식 자체는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정의는 이거야. PA 교 B는 PA랑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확률을 곱하면 돼 라는 건데 사실 문제를 풀 때 얘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야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곱셈 정리 이러고 넘어가면 돼 얘는. 근데 얘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문제 봐봐요. 주머니에 보기 1번 보세요. 주머니에 빨간 공 7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내고 싶대. 차례로. 그때 첫 번째에는 빨간 공이 나오고 이게 PA야. 빨간 공 나올 확률 PA. 자, PA가 몇이에요? 10분의 7이에요.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파란 공이 나온대. 9분의 3입니다. 아 이제 알겠죠? 봐봐요. 얘가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 PA고요. 얘는요 PB긴 PB인데 그냥 처음부터 PB가 아니라 빨간 공이 이미 하나 나온 상태에서의 B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 빨간 거 하나 뺐으니까. 그쵸? 그래서 확률은 그냥 30분의 7이에요. 맞나요? 이게 곱셈 정리야. 개념 이호식은 좀 복잡해서 보일 수 있으나 문제를 풀 때는 전혀 관련 없다. 얘랑.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P, B를 정하라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주면 되고요.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돼. 자 2번 보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에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첫 번째 때 빨간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때 파란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 2개가 있잖아. 그럼 그 2가지 경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빨간 공 나오고 또 빨간 공 나올 확률 불러주세요.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6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파란 공 나올 확률 10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빨간 공 9분의 7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곱셈 정리 활용이라고 있는데 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문제에서 나오면은 이게 뭐다라는 거는 보여줄게요. 좀 이따가 뒤로 가볼까? 보기 2번입니다. 10개의 제비 중에서 3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데 송이랑 준기가 차례로 하나씩 뽑았대.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순서대로 뽑았어요 지금. 송이 당첨될 확률 10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준기가 당첨될 확률
네. 9분의 2입니다. 2번. 송이만 당첨 제비. 그럼 송이 당첨된 확률 10분의 3 곱하기 준기 안 당첨 9분의 7입니다. 3번 송이 안 당첨. 송이 안 당첨 10분의 7 곱하기 준기 당첨 네. 9분의 3. 4번 준기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요. 송이가 당첨됐을 때 준기 당첨, 송이가 안 당첨되고 준기 당첨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구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답하고 3번 답을 더하면 되죠? 위에 그쵸? 그 다음에 5번은요. 두 사람 중 한 명만 당첨 제비를 뽑는데 그럼 송이 당첨, 준기 안 당첨 더하기 송이 안 당첨, 준기 당첨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구해놨던 2번과 3번의 답을 더하면 되겠네요. 굿! 다음 옆으로 179페이지 어렵지 않아요. 무슨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표본공간 S에서 두 사건 A, B가 합해서 S래. 자 그러면 S라는 표본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공장에다가 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래서 티셔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A한테 맡기고 B한테 맡겼어요. 두 군데밖에 안 맡겼어. 그럼 전체 사건 표본공간이 A 공장에서 만든 옷 또는 B 공장에서 만든 옷이야. 근데 그 중에 불량품이 있을 거냐? 파란 쪽이 안 달려있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라는 사건입니다. A 공장 B 공장에 맡겼는데 2가 불량품이야. 요런 경우를 생각하고 이 식을 보세요. 자, 보세요. 1번. 어떤 특정한 사건 2가 일어날 조건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A 바 2. 그러니까 이거죠. PA 바 2는요. 내가 옷들 막 무더기로 있는 옷에서 하나를 딱 골랐다? 근데 그게 마침 불량품인 거야. 불량품인 거야. 불량품이었습니다. 이미 불량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A 공장에서 만든 옷인데 불량품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오는 거냐면 P, A급이 2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오른쪽 옆에 보세요. 불량품이라는 건요. P2라는 건요. 여기 더하기 여기잖아. 맞아요? 불량품은 여기서 만든 거 아니면 여기서 만든 거 둘 중 하나잖아. 그래서 이 분모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내가 2는인데 자 여기 밑에가 A 교 2 더하기 B 교 2 잘 생각해봐. 여기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은요 A 교 2예요. 맞죠? 지워졌어. A 교 2입니다. 맞아요? P2라는 애는요 얘 더하기 얘예요. 여긴 뭔데? A 교 2 여긴 뭔데? B 교 2 괜찮죠?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위에 P A 교 2가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방금 이 문제에서요. 얘를 적용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내가 옷 무더기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불량품이었어요. 근데 그 불량품이 A 공장에서 만들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 사건 자체가 이미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이잖아. 그쵸? 그럼 분모에 A 공장에서 만든 불량품 더하기 B 공장에서 만든 불량품 분의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식 자체가요. 이거야. 이거 끝. 끝이야. 자 그럼 봐봐. 보기 3번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와 B에서 생산하는데 똑같죠? 문제가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은 각각 전체 제품의 30%와 70%인데 A, B에서의 불량률이 2%와 5%래요.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일단 그 제품이 불량품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A 공장에서 만든 불량품 B 공장에서 만든 불량품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바로 P2가 되는 거 아닌가요? 1번? 그럼 A 공장에서 만든 불량품 전체의 몇 프로일까요? 일단 A 공장에서 몇 프로 만들어? 30%. 그 중에 몇이? 2%. 더하기. 자 B 공장에서는 몇 프로 만들어?
70% 만들어. 그 중에 몇 프로가 불량률? 몇 프로? 5%가 불량률. 더하면 0.006인가? 0.035인가? 맞나요? 0.041. 이게 1번 답이죠.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문제로 가서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한 개로 임의로 선택할 때 2번 그 제품이 불량품이었어요. 그게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시오. A 분량 더하기 B 분량을 한 다음에 그 중에 A 분량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방금 해놨던 얘 0.006 더하기 0.035에다가 분자로 A 분량 6을 올리면 됩니다. 이게 끝. A 분량, B 분량분의 A 분량 이렇게 올리면 얘가 바로 이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의 활용 문제가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2번 주머니 P랑 Q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단추들이 들어있는데요. 한 주머니를 임의로 선택하여 꺼낸 단추가 초록색 단추였대요. 그러면은 전체 경우가 뭐가 되냐면 이미 초록색이 나왔지. 그럼 분모는 초록색이야, 초록색. PQ인가요? P 주머니에서 초록색이 나온 경우 더하기 Q 주머니에서 초록색 나온 경우 여기까지가 분모. 그 단추가 P이면 주머니 P에 들어있었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P초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P주머니에서 초록색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볼까? 일단 P주머니를 선택해. 그게 몇이야? 확률. P주머니 선택할 확률 둘 중에 두 개야. 2분의 1 그쵸? 2분의 1 곱하기 그 중에 초록색을 또 뽑을 확률 몇 분의 몇? 10분의 4 더하기 Q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곱하기 그 Q에서 초록색 나올 확률 8분의 5 그리고 위에는 P초가 그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같은 식을 중복해서 분모 분자에 넣게 됩니다. 막혔어? 2분의 1 곱하기 10분에서 외웠어요. 응? 2분의 1 곱하기 10분에서 이해됐어. P주머니 P 또는 Q 중에 P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그 P주머니에 지금 총 10개 중에 4개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뽑을 확률 10분의 4 자 100 됐나요? 답 나왔나요? 180쪽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기.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대. 근데 1번 흰색 탁구공 그 다음에 주황색 탁구공 순서대로 탁구공을 꺼내고 싶대. 일단 첫 번째 흰색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13분의 6 곱하기 그 다음에 주황색 나올 확률 12분의 7 그렇죠. 하나를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분모는 1이 적어진 12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오고 싶대. 그러면은 흰 주 나오는 경우와 주 나오는 경우 두 개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흰 주는 이미 1번에서 구해놨으니까 주주를 구할 거예요. 처음에 주황 나올 확률 13분의 7 곱하기 두 번째 주황 12분의 6 곱했더니 26분의 7 나와요. 그럼 26분의 7 1번도 26분의 7이었거든. 두 개 더하면 26분의 14야. 그래서 답은 13분의 7입니다.
자, 요런 문제 많이 봤을 겁니다. 181쪽에 비가 온 날에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뭐 이런 거 있죠. 많이 봤죠? 자, 요거를 문제를 읽을 때요. 약간 눈으로 가시적으로 써놓으면 좋아요. 비가 온 다음 날에 지금 뭐야?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래. 얘를 2분의 1로 두면요. 동시에 뭐도 써야 되냐면 5 다음에 x가 왔을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쵸? 비가 온 다음 날에 안 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럼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오는 날이 3분의 1. 그러면 비가 안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안 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자. 월요일에 비가 왔대요. 월요일에 비가 오고요. 화, 수, 목요일 날도 비가 와야 된대. 비가 오고 싶대요. 자, 그럼 해볼까? 화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얘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목요일에는 와야 돼. 이렇게 해놓으면요. 막 시간 걸릴 필요가 없이 저걸 보면 5는 2분의 1입니다. 그다음 5, 2분의 1, 5, 2분의 1. 그래서 얘는 8분의 1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 5는 2분의 1, 5x는 2분의 1. x5는요 3분의 1이에요. 곱하면 12분의 1. 5x는 2분의 1. x5는 3분의 1. 5는 2분의 1. 곱하면 12분의 1. 5x는 2분의 1. xx 3분의 2. x5 3분의 1. 9분의 1? 다 더하면 답이 되겠죠. 근데 XX가 왜 3분의 1이냐? XX 왜 3분의 1이냐고? 비가 안 온 날 다음에 비가 오는 게 3분의 1이니까 그 나머지는 비가 안 오는 거잖아. 6건. 비가 오는 거 아니면 안 오는 건데 오는 확률이 3분의 1이면 안 오는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뺀 거예요. 1에서. 얘도 1에서 1 뺀 거고 얘도 1에서 1 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렇게 써서 푸는 거 연습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추천합니다. 왜냐면 헷갈리거든? 이거를 잘 그려. 요거까지 잘 그리는데 요거를 빨리빨리 풀 때 이게 다 하나씩 봐야 되잖아. 저 한글로 된 거를. 그래서 오늘 약간 직관적으로 딱딱딱 갖다 쓰기 편하도록 이런 거를 하나씩 써놓으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좋을 것 같습니다. 182쪽! 자, A 주머니에 이렇게 B 주머니 이렇게 들어있대.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하여 여기부터 내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줘야 되는 겁니다. 확률을요.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A 주머니를 뽑고 하필이면 그 다음에 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B 주머니를 뽑고 그 중에 흰 공이 나오는 확률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경우를 구한 다음 더해줘야 돼요. A 주머니 선택할 확률 2분의 1 곱하기 그 중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일단 전체 경우. 두 개네. 두 개 꺼내는 거네. 자, 전체 경우의 수. A에서 공 2개 꺼내는 경우의 수. 3C 2분의 흰 공 2개. 2C입니다. 맞죠? B 주머니 선택할 확률. 2분의 1에 B 주머니에서 흰 공 2개 선택할 확률. 몇 분이면? 42분의 32. 계산하면 되겠죠. 예지야 이거 풀어왔어? 응? 풀어왔어? 이거 오늘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도 나와. 오늘 나와. 아니야. 아니 아까부터 다 푼 거 같은 느낌 들어. 응? 풀어왔는데. 나오나요? 다음 문제 183쪽입니다. 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같은 종류의 공을 다시 넣는 경우. 자, A랑 B랑 이렇게 들어있대. 두 번째 줄부터.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이라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요.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은 후에 B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A 주머니와 B 주머니 두 개를 순서대로 하는 거야. A 주머니에 흰 공이 나왔을 경우에는 B 주머니에 추가로 흰 공을 두 개를 넣고 검은 공을 뽑았을 때는 B 주머니에 추가로 검은 공을 두 개 넣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무슨 공이 나와야 돼? 흰 공? 흰 공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쵸? 그럼 경우의 수 겁니다. A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 몇이야? 5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흰 공 두 개를 B에다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총 몇 개가 돼요? 6개 중에 흰 공 3. 자, 처음에 A 주머니에서 검은 공 나올 확률 5분의 3이고요. 그럼 검은 공 두 개를 집어넣어서 총 6개가 됐고 그 중에 흰 공 1? 1? 2 아니 흰 공 1 1 맞죠? 보라색만 곱해주면 됩니다. 사실 새로운 개념을 계속 배우고 있긴 한데 똑같지 않나요? 거의 비슷해. 그쵸? 비슷비슷합니다. 확률은요. 경우의 수 때부터 계속 똑같지 않나요? 이항성이 반대. 경우의 수를 좀 잘해놓으면 뒤가 편하네. 그렇죠. 근데 확률 쪽의 경우의 수가 훨씬 쉽지 않나요? 네. 그치 느낌이. 왜냐면 막 딥하게 안 들어가지. 경우의 수는 되게 어려운 거는 막 엄청 복잡하게 구하라고 하지만 확률은요. 경우의 수 자체도 그렇게 막 어려운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물론 어려운 문제까지 풀면 있긴 있겠지만 다음 장입니다. 토너먼트. 자, 7개의 반이 있는데요. 이미 1반은 부전승이래. 뭐 제비뽑기에서 당첨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서 시합을 할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래요. 하나, 둘, 셋, 넷,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둘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그럼 A반이 여기 있거든. 근데 B반이 오고 싶대. 자, 그럼 크게 봐서 자, B반 여기가 A반이 있으니까 B반이 여기 오든지 아니면 여기 오든지 둘 중 하나죠. 크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B반이 여기 중에 하나로 와. 만약에 그러면 여기로 올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몇 분의 몇일까요? 3분의 1이에요. 6분의 2니까. 둘 중에 하나. 그쵸? 3분의 1 곱하기 B가요.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A랑 만나려면 이겨야 돼. A가 이길 확률. 각 반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래요. 다 똑같대요. 자, 그럼 B가 이겨야 돼. B가 이길 확률 2분의 1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플러스. 자, 이번에는 B반이 이쪽 말고 이쪽에 배정이 됐어. 그래도 A랑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쵸? 그럼 B가 여기 넷 중에 하나에 배정되는 경우의 수 6분의 4니까요. 3분의 2입니다. 맞죠? 네. 곱하기 자, B가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얘랑 만날 수 있어? 결승까지 올라야 되죠. 맞죠? 그러면은 B가 여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B가 몇 번 이겨야 돼? 2번.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겨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B가 열심히 올라왔는데 B가 똑 떨어져 버렸네? 못 만납니다. 그럼 B도 이겨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올라와야 돼. B도 A도 맞아요? 네. A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A 이길 확률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끝. 여기서 곱해주면 됩니다. 일정수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2가 어디? 2. 6자리 중에서 여기 4자리. 6분의 4. 응? 졸려요?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학교 갔다 왔나요, 다들? 아니. 공파는요? 어? 온라인 클래스. 온클. 그럼 그 서프럼. 아, 그랬어? 수업 들었는데. 너네 수업을 해? 그 쌤이 한 20분짜리 영상 올려놓고. 아니요, 과정. 청원고 11시에 끝난다면서요? 네? 청원 여고만? 개불. 청원고 몇 시에 끝나요? 몇 시에 끝난대요, 다음 주에? 몰라요. 몰라?
담임이 일을 안 해요? 마지막 방학을 즐기시나 보지. 담임이 무슨 과목이에요? 거의. 여기 같은 반이야? 다 다른 반이야? 셋이? 아니구나. 처음고 아니지? 맞지? 처음고 처음이지. 2명. 2명이지. 아니 6번. 남녀공학은 어때? 영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는 내가 말했지 여중여고 여대라고. 비군이 라인이라고 들어왔나요? 10년? 네. 3년, 3년, 4년. 군대보다 더 심해요. 군대 5배야. 그래서 비군이 라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남녀공학의 그런 느낌을 뭔지를 몰라. 초등학교 때 이후로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뭐 학원이나 가면 남자들이랑 같이 있을까? 자, 6번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 제품을 사용한대. 자, 그럼 이거를 문제를 읽으면서 표로 정리해. S전자. 몇 퍼가요? 몇 퍼가요? 40%. 40%가요. 여기가 40입니다. 40. 총 합해서 몇 퍼는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를 쓴대요. 그러면 40%의 60%는 몇 퍼센트야? 64? 24%. 이렇게 채워놓으면 끝났잖아. 자, 여기 몇 퍼야? 16%. 일단 꾸준히 읽을게요. 다른 전자 회사 스마트폰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50%가 5G를 쓴대요. 다른 전자. 다전. 자, 다전은 몇 퍼야? 총? 원래? 60%야. 그 중에 반이 5G래요. 몇 퍼? 반만. 30%. 그럼 5G가 총 몇 퍼? 54%. 어때 여기까지? 그럼 문제를 봅니다. 내가 어떤 한 명을 뽑았더니 걔가 5G를 사용하고 있대요. 5G 사용하는 게 몇 번데? 54%. 그 중에 그게 하필이면 그 중에 S전자의 확률 얘 올리면 됩니다. 끝났죠? 54분의 24 답이에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느낌이 팍팍 들어가는 애들은요, 그 전체 확률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도 분모에 있고 위에도 분모에 똑같은 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학생 수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확률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퍼센트여서 뭐 퍼센트여도 0.54분의 0.24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확률을 굳이 확률로 안 해도 되고 n 원소의 개수로 해도 되고요. 그냥 학생 수로 때려 넣어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확률 자체를 넣어도 되고요. 편리한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아요. 난이도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186쪽입니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경우에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 A랑 B 이렇게 들어있대요. 7개가 총. A, B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전체 경우가 뭐냐면 A 주머니에서 검정 2개 나온 경우와 B 주머니에서 검정 2개 나온 경우거든? 이미 검정 2개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쵸? 조건에 깔려 있어요. 근데 걔가 하필이면 B 주머니에 있었던 애. 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확률. A 주머니 선택할 확률 2분의 1 곱하기 A 주머니에서 검은 공 2개 뽑을 확률 32분의 1. 32니까 1이죠. 그렇죠? 당연히 검은 공 2개가 나오는 거잖아. B 주머니 선택할 확률 2분의 1에다가 B 주머니에서 검은 공 2개 선택할 확률 42분의 20. 분자에 똑같이 올라옵니다. 너네 분수에도 분모하고 분자가 엄마랑 아들인 거 알죠? 근데 나 처음에 읽고 충격받았잖아. 너무 눈물 나지 않니?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얻고 있는 거잖아. 네. 분모가 분자를. 맞죠. 어제 우리 아들이랑 딱 업어주면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애가 첫째는 5살이고 둘째가 3살이잖아. 근데
됐어요. 원래 4살 2살이었는데 근데 얘는 맨날 안아달라고 막 징징거려. 그럼 내가 얘를 안으면 얘도 안아달라고 징징거려. 질투하는 거지. 불쌍해 둘 다. 처음에 둘째를 낳았을 때 너무 불쌍한 거야. 얘도 불쌍하고 얘도 불쌍하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그래서 맨날 울었어요 셋이서.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진짜. 나중에 애 낳으면 내 말이 생각날 거야. 남자도 우울증 걸립니다. 우리 남편도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첫째 낳았을 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왜냐면 약간 아기를 이해를 못해. 그리고 예쁘지도 않다고 그런 말 들어왔죠. 남자들은 처음에 애 낳았을 때 자기 애가 예쁘지 않대. 아빠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할 정도 돼야지 예뻐 보인대. 그래서 막 애가 막 미친 듯이 울고 막 2시간 한 번씩 울고 하니까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왜 우는지를 몰라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재미없죠? 자 아직 뭐 10대들에게 너네 몇 살이에요? 17, 18, 9인가요? 좋겠다. 자 뒤로 옆으로 가요. 187쪽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경우에 곱셈 정리와 조건 방열 두 번째 계속 주머니 나오네. 와우. A 주머니, B 주머니 이렇게 그림과 같이 공이 들어 있습니다.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흰 공 나오고 흰 공 나올 확률, 그 다음에 검은 공 나오고 흰 공 나올 확률 분의 A 주머니에서도 흰 공이래. 맞죠? 흰 공 A 주머니에서도 흰 공.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 몇이에요? 몇이에요? 하나 뽑는 거야. 7분의 2 맞죠? 곱하기 자 흰 공을 뽑았잖아. 뽑아서 다시 B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B에는 몇 개의 공이 남아있죠? B 집어넣었어. 흰 공 뽑아서 집어넣었어. 몇 개? 8개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8개 맞잖아. 8개 중에 흰 공 나올 확률 2분의 1. 8분의 4죠. 플러스 처음에 뽑은 공이 검은 공이었을 확률 7분의 5 곱하기 그러면 검은 공을 집어넣는 거야 B한테 그 공을요. 그러면은 총 8개 중에 흰 공은 3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똑같이 올라오죠? 7분의 2 곱하기 8분의 3 분수 얘기하다 갑자기 그 얘기구나. 엄마한테 효도 잘해. 자, 여기가 이제 그 위치죠. 여기 188, 189쪽은요. 그때 막 그 수금 반에서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딜레마의 뜻이 맞나? 적절한가?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흔히 맞아. 패닉이 와가지고 실컷 토의하다가 끝난 문제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표 개념기 10번인데 왜 그런지 좀 이따 보고 9번 보세요.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가요.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놓고 온대요. 대박이지 않아요? 5번 방문해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온대요.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요. 얘는 수학적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계적 확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수영이가 설날에 A, B, C 세 집이 나갔대. 그랬는데 집에 왔는데 이미 모자가 없어졌대요. 자, 이미 모자가 없어졌다. 조건 방문입니다. A에서 잃어버린 경우, 그쵸? 또는 A에서는 안 잃어버렸으나 B에서 잃어버린 경우, 플러스 A에서는 안 갖고 왔고 B에서도 갖고 왔으나 C에서 잃어버린 경우 셋 중 하나야. 근데 하필이면 어느 집에서? C집에서 두고 나왔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가 A에서는 갖고 왔어, B에서 갖고 왔어, C에서 결국 잃어버렸네. 이게 분자에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잃어버릴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통계적 확률 5분의 1입니다. 자, 5분의 1 5분의 1 더하기 A에선 가져왔어. 다행히 가져왔을 확률 5분의 4 곱하기 B에서 잃어버렸네. 5분의 1 더하기 A에서 가져오고 B에서도 가져오고 C에서 결국 잃어버렸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A에서 잃어버리는 게 낫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얘 똑같이 올라옵니다. 분자로. 그 다음에 5 계산하면 되고요. 125로 다 곱해버리면 편하죠. 125 다 곱하면 25 더하기 20 더하기 16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요? 동생이 아주 어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초3 있어요. 초3? 네. 많이 차이 나네? 8살. 너 8살? 네. 완전 귀엽겠다. 아니요. 왜? 안 귀여워. 안 귀여워요? 대들기 시작해요. 대들기 시작해요? 우리 아들 5살인데 대들기 시작해요. 장난 아니야. 귀엽긴 한데 그치? 아니야? 여동생이야? 남동생. 남동생이야? 진짜 귀엽긴 해 귀엽긴. 너무 귀여워. 나 막 데리고 오고 싶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완전 귀여워. 내가 한 번 데리고 왔거든. 엄마가 일하는데 보여준다고 한 번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안 보여요. 내가 말했나? 여기서 안 보여. 밖에 있으면. 키가 이거보다 작아요. 우리 딸은 발이 11cm야 지금. 오. 110이라고. 11cm면은 진짜 내가 보니까 엄지손가락 내 엄지손가락 2개 합한 거랑 똑같더라고. 완전 귀엽잖아. 그만한 거야. 귀여워. 봐봐, 이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10번.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실제 암일 확률. 무서워. 실제 암일 확률. 어떤 의사가요?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이 98%래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한 확률이 92%래요. 2%래요.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는 600명을 진찰하여 자,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릴래. 표를 그릴래. 자, 얘가 진짜 실제로 암 걸림. 얘는 안 걸림. 그 다음에 암이 진단을 받는 거야. 암 진단을 받았어. 얘는 안 걸렸다고 진단을 받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암이 걸린 사람이 실제로 400명. 여기가 400이에요. 그리고 암이 안 걸린 사람 600명. 이렇게 해서 1000명입니다. 자, 이렇게 1000을 냈어.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까? 위로 올라가서. 암에 걸린 사람을요.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이 98%래요. 그럼 내가 400명을 진단했을 때 암이 98%는 좀 그러니까 반대 경우. 얘가 98%, 얘가 2%잖아. 2%가 계산하기 쉽잖아. 400명에 2% 몇 명이에요? 지금 8명인지 80명인지 헷갈리는 건가요? 몇 명? 8명이에요. 그럼 여기 몇 명이야? 392명이죠.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2%래요. 그럼 여기 92%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8%를 봐요. 92% 8% 몇 명? 48명. 빼요. 250. 552예요. 더해요. 띵띵띵. 660. 560명 더해요. 403. 440명 아니야? 네. 저요. 더해서 1000 나와야 되니까 끝. 자, 1번. 이들 1000명 중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딱 뽑았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대요. 끝. 1000분의 440. 맞죠? 그 다음 2번.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봐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그러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누구야? 몇 명이야? 440분의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392명입니다. 그래서 440분의 392가 답이 되는 건데 여기서 왜 패닉이 왔냐면 이거 괜찮죠? 이렇게 푸니까 근데 봐봐 문제 봐봐 다시 봐봐 어떤 패닉의 세계에 초대하는 거야 지금 1번 어떤 의사가
처음에 첫 줄에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마플 해설 봐봐. 마플 해설의 1번의 I, 1번에 보면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갑자기 1000분의 392래. 봐봐. 위에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라고 지가 했으면서 풀이에서 1번에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1000분의 392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논의를 했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풀이가 이상해서 그래. 풀이가 조금 좀 이상했어요. 이게 1번에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을요, 이렇게 바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1000명 중에 1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암에 걸렸고, 그러면 그 암에 걸렸고 암에 걸렸다고 동시에 진단까지 받은 사람의 확률은 이렇게 했었어야 돼. 풀이를요.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이거를 보고, 풀이를 보고, 선생님 위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라고 했는데 밑에 풀이에서는 왜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1000분의 390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네? 이러면서 갑자기 패닉이 왔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요. 힘들죠? 쉬었다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자, 조건방열을 수영도로 해결하기. 이거 191번 있잖아요. 191쪽. 미안해. 191쪽은요. 아까 전에 비가 올 때 안 올 때 해가지고 왜 수영도를 그렸던 거 있죠? 그렇게 풀라는 거야. 그냥 수영도 그려가지고 풀라는 건데 한번 해보고 싶나요? 숙제로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언제 해요? 안 하는 걸로. 그냥 수영도 하면 되고요. 갑작스럽게 나와도 아마 풀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단종문. 단종문을 열심히 하고요. 193부터 또 단종문이 나왔고. 단종문은 갔더니 한 3시간 걸리고. 어? 2시간에서 한 1시간 걸리고. 가고 가는 거 바꾸자. 사건의 도둑가 정도. 여기네 벌써? 엄마. 이집. 그만하고요. 지도 그런다고 문제 맞아요. 근데 못 풀었는데 그냥 문제 푸는 시간으로. 그럴까? 가슴이 그러면 공통적으로 같이 풀자. 지금 아무도 안 한 게, 아무도 안 한 게 지금 193쪽일 거 아니야. 그쵸? 끄고.